네, 쉬셨나요? 설마 누워서 보고 계신 분 없으시죠? 앉아가지고 제대로 공부하세요. 어쨌든, 주택 부분에서 우리 단독하고 공동주택은 정리됐습니다. 자, 또 중요한 부분이죠. 국민주택하고 민영주택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린 출제도 여러 번 됐던 그런 테마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주택을 또 구별할 때 여러분, 우리 국민주택하고 민영주택으로 구별을 합니다. 자, 국민주택하고 민영주택 이 두 가지로 구별을 하더라. 일단 가장 오류에 빠지기 쉬운 게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국민주택, 민영주택 나눌 때, 자, 민영주택은 민간인이 만든 주택이라고 하면 틀려요. 민간인이 건설한 게 아니라 민영주택은 우리 국민주택이 아닌 것. 자, 국민주택이 아닌 것은 다 민영주택입니다. 주택은 크게 그냥 국민주택하고 민영주택 나누는데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건 다 민영주택이다. 그렇게 보시고요. 그래서 국민주택이 뭐냐 이 개념을 잡아야 되겠죠. 일단 국민주택은 이렇게 정리하세요. 우리 국가 등이 건설하는 주택. 자, 국가 등을 쓰는 것은 여러분 제가 거기 써졌죠. 국가 지자체 또 토주공 지방공사가 건설한 주택 또는 국가 지자체 재정 또 기금입니다. 자, 재정은 여러분 우리 국가 지자체 재정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기금은 주택도시기금입니다. 자, 기금에 지원을 받아서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엔드입니다. 엔드. 자,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어야 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우리 국민주택입니다. 그래서 국민주택은 국가 등이 건설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으면 국민주택이 되고 또 재정기금의 지원을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세요. 국가가 아닌 민간인이 건설했다. 자, 현대건설에서 건설했다 하더라도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해가지고 국민주택 규모 이하면 국민주택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구별할 때 국민주택이 국가 등이 건설한 거라고 하면 틀렸죠? 꼭 국가만 건설한 거 아니에요. 국민주택은 예를 들어서 민간인이 건설하더라도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았다는 이야기죠.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서 건설한다. 이래도 국민주택이 되는 겁니다. 또 예를 들어서 국가 등이 건설했다 하더라도 자 볼까요? 국가 등이 건설했다 하더라도 자,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해버렸다. 자, 규모를 초과해버리면 국민주택 규모가 아니죠. 이하기 때문에. 국민주택 이하로 지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초과를 해버리면 민영주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국민주택이 국가가 건설하고 민영은 민간이 건설한다고 생각하면 틀리다는 거예요. 그 개념이 아니라 이건 재원이 어디서 나오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이 아닌 걸 의미한다. 그래서 꼭 민간인이 운영한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국가가 건설했다 하더라도 초과해버리면 민영주택 되는 겁니다. 또 국민주택은 민간인이 건설해도 국민주택 될 수 있어요. 그 점을 구별해서 먼저 잡아두시고 또 한 가지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는 것을 뭘 말하냐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자 거기 보시면 자 주거 전용 면적이죠. 자 이게 85제곱미터 이하를 말합니다. 대신 단 해가지고 나왔죠. 단. 자 수도권이 아니고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입니다. 수도권에 속하지 아니하고 또 도시지역도 아닙니다. 그리고 읍면 지역이죠. 여기는 100제곱미터 이하를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합니다. 그 일반적으로 우리 국민주택 규모 이하는 주거적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를 보통 말해요. 자, 수도권이 아닌 도시지역이 아닌 시골지역은 100 이하입니다. 하나 기억해 두시고 자, 또 한 가지는 이 주거 전용 면적이잖아요. 85 이하입니다. 그런데 여기 주거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라고 하는 것은 우리 평수로 따지면 몇 평 정도를 말할 거냐 여기에 관한 거죠. 자, 참고로 한번 보세요. 참고로. 자, 여러분 참고로 보시면 우리 분양 면적이라는 것이 있죠. 자, 아파트 여러분들 분양할 때 분양 면적 나오잖아요. 이 분양 면적은 기본적으로 우리 주거 전용 면적에다가
아울러서 공용 면적이 들어가 있죠. 합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공용 면적은 여러분 주로 아파트로 따지면 우리 복도, 계단, 현관 이런 게 공용 면적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는 것은 주거적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다. 그리고 또 보통 85 이하가 있다면 공용 면적은 보통 한 4나 5분의 1 정도 잡으니까 20제곱미터 정도 예를 들어서 들어간다 봅시다. 대략. 자, 그러면 여러분들 85제곱미터면 평수로 나누면 우리 평 한평에 3.3으로 나누면 돼요. 3.3으로 나누면 아마 이게 한 26평이나 27평 정도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공용 면적이 20이면 3은 3, 6, 18, 뭐 6평이나 6평 정도의 등 대략이 이 정도 나올 거라 생각하시면 돼요. 합한 거죠. 합하면 보통 우리 분양 면적은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는 것은 32평이나 또 33평 뭐 대략이 이 정도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다.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 이하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다.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다. 자, 또 한 가지 여기 주거 전용 면적을 산정하는 겁니다. 자, 그는 29회 때 한번 나왔었죠. 자, 주거 전용 면적을 산정하는 것은 거기 단독주택하고 공동주택이 나옵니다. 자, 단독주택은요, 일종의 바닥 면적입니다. 자, 주택의 바닥 면적에서 뭘 뺀다 나와 있죠? 뭐 지하실이든, 자, 또는 화장실, 또는 뭐 창고, 뭐 이런 것 등을 제외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독주택은 바닥 면적을 뺀다. 혹시 단독주택 가보시면 알겠지만, 일반적 단독주택 바닥 면적이 있죠? 근데 지하실, 화장실은 보통 밖에 따로 있잖아요. 그런 걸 빼란 이야기죠. 그런 걸 빼고 산정하는 게 주거 전용 면적입니다. 자, 반면에 공동주택의 주거 전용 면적은 딱 두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일단 기준점이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외벽의 내부선 기준입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중심선 하면 틀려요. 자, 그 차이는 이제 나중에 또 말씀하겠습니다만은 일단 외부선, 내부선이에요. 내부선 기준이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공용 면적을 제외하는 거죠. 공용 면적을 포함한다고 해서 29회 때 한번 틀리게 나왔죠. 자, 여기 주거적 면적이라는 것은 우리 공동주택에서는 공용 면적을 빼는 걸 말합니다. 이걸 빼야지 주거 전용 면적이 나오겠죠. 그렇게 받으시면 돼요. 주거 전용 면적을 산정하는 방법입니다. 자, 단독주택은 바닥 면적에서 지하실, 화장실, 창고 등을 뺀 걸 말할 것이고, 공동주택은 외벽의 내부선 기준이에요. 중심선이 아니고 내부선 기준. 그리고 공용 면적 부분을 제외하는 것을 주거 전용 면적이다. 그래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85 이하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하나 받으시면 되겠다. 자, 그래서 우리 주택을 구별할 때 국민주택하고 민영주택으로 구별할 수 있다. 자, 국민주택은 국가 등이 건설해서 우리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짓든지, 또 재정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해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짓는 것을 국민주택을 하는 거다. 민영주택은 국민주택 빼고 아닌 것이 전부 다 민영주택이다. 그렇게 해서 구별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이 개념을 하나 먼저 잡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또 거기 도시형 생활주택이 보인가요? 자, 이 용어들은 전부 다 출제가 하나도 빠지지 않고 됐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고, 자, 우리 도시형 생활주택을 하나 정리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일단 도시형 생활주택은 우리가 도로변에 있는 큰 주택으로 쓰이는 공간, 이걸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일반적 도시형 생활주택은 세대수가 몇 세대 미만 나오죠? 300세대 미만입니다. 자, 그리고 국민주택 규모로 지은다 나와 있죠? 국민주택 규모로 짓는 것,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 가장 포인트가 먼저 늘 300세대 미만입니다. 자, 그래서 자, 미만이기 때문에 300세대 안 들어가죠. 이하라 그러면 300세대가 들어가지만 300세대 미만은 300세대 빠지죠.
그럼 도시형 생활주택은 가장 큰 게 299세대다. 그렇게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자, 300세대 미만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도시형 생활주택은요, 나누면 세 가지로 구별이 됩니다. 거기 단지형 연립주택 보인가요? 또 단지형 다세대 주택, 그리고 원룸형 주택입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이렇게 세 가지, 자,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그리고 원룸형입니다. 곧 이 말은, 자, 도시형 생활주택에서는 아파트는 안 들어가죠? 아파트는 안 들어간다는 거. 그래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이 있다. 아파트 집어넣어서 틀게 나오니까 그것도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연립하고 다세대입니다. 자, 원래 연립 다세대는 공동주택이죠. 그래서 우리 앞에서 봤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연립하고 다세대는 4계층 이하까지 지을 수 있잖아요. 근데 도시형 생활주택이 돼버리면, 자, 도시형 생활주택이 돼버리면 더 크게 지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인 도시형 생활주택은 5계층까지 가능하다. 자, 원래 4계층 이하지만 도시형 생활주택이 돼버리면 5계층까지 지을 수 있다. 기억해 놓으시고요. 자, 원룸형에서는 일단 세 가지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 원룸형은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죠. 자, 주거 전용 면적입니다. 이게 50제곱미터 이상이라고 나옵니다. 자,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이 50 이하죠. 이하. 자, 이하일 것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일반적으로들 50제곱미터이면, 자, 평수로 따지면 14평 이하 대략이. 그래서 그 정도가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또 원룸형은 기본적으로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는 건 당연하죠. 원룸이니까요. 하지만 30제곱미터 이상일 때는 2개 공간이 가능합니다. 자, 2개 이상 공간을 지을 수 있다. 한마디로 투룸을 지을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여러분 숫자 개념,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은 50제곱미터 이하 기억해 놓으시고 30 이상일 때는 2개의 공간으로 구성할 수 있다. 알겠죠? 그렇게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아울러서 원룸형은 우리 지하죠.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지하층에는 없다. 이렇게 정도 기억해 놓으시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거기 2번에 나와 있는 독립된 주거 가능 욕실 부엌 설치는 안 봐도 알겠죠? 그건 당연한 거니까요. 자, 도시형 생활주택은 일단 포인트는 300세대 미만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종류는 연립, 다세대, 원룸형 세 가지가 있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에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5계층까지 가능하다. 원룸형은 주거 전용 면적이 50 이하다. 그리고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지만 30 이상일 때는 일반점들 2개 공간으로 구성할 수도 있다. 또 지하층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일단 이것은 반드시 암기해 놓으세요. 출발점이니까 이렇게 봐두시고요. 나중에 점들 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안 된다 기타 등등은 차후에 보충할 거니까 먼저 개념 용어를 정확하게 정리를 하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또 도시형 생활주택의 특징을 그 이쪽에 적어놨죠. 특징은 여러분 간단히 한번 보세요. 일반적으로 하나의 건축물에 도시형 생활주택하고 도시형 생활주택이 아닌 거죠. 자, 이거 함께 건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하나의 건축물에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만 있어야지 아닌 것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또 일반적으로 단지형 연립 다세대하고 원룸형을 함께 건축할 수 없다. 딱 기억해 놓으세요. 예외 규정이 있거든요. 그 예외는 나중에 보충할 거니까 일단 하나의 건축물에 도시형만 있으면 도시형만 있어야 되고 도시형 아닌 것이 함께 들어올 수 없는 게 원칙. 하나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고요. 또 네 번째 여러분 정리할 것이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입니다.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이죠. 자, 말의 의미는 그대로 푸시면 공동주택이잖아요. 자, 우리 공동주택에서 나오는데 세대를 구분하는 공동주택입니다. 일단 여기는 여러분 의미를 잠깐 설명드리면 이래요. 자,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우리 아파트가 있다고 봅시다. 자, 아파트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몇 동 몇 호입니다. 보통 아파트 보시면 여기 현관이 이렇게 있고 또 만약에 룸이 있다. 룸 1, 룸 2. 자,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세대를 구분시킬 공동주택 아파트가 평수가 큰 걸로 생각하시면 돼. 예를 들어서 60평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방이 또 있겠죠. 룸 3, 또 룸 4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방이 4개고요. 여기는 뭐 주방이 있을 것이고, 자, 여기 또 거실이 있을 것이고, 자, 여기 뭐 베란다도 있고 뭐 등등등이 창고 건물도 있을 것이고 등등입니다. 또 뭐 이쪽에는 뭐 욕실이 있거나 등등. 자, 이렇게 보통 돼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여기 아파트에 이르러서 한 세대가 살고 있다고 봅시다. 그럼 자기가 살면 되잖아요. 살면 되는데, 자, 만약에 이 방을 룸 3, 또 룸 4까지 같이 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두 개를 세대 구분해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여기를 하나의 세대를 이렇게 맡겨두다 봅시다. 그럼 여기 경계벽을 설치해야 되겠죠? 경계벽을 설치합니다. 그리고 한 세대가 살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한 세대가. 자, 그러기 위해서는 별도로 현관문도 설치를 해줘야 됩니다. 또 이쪽에 주방도 있어야 되고 또 욕실도 있어야 되고 욕실도. 자, 이런 식으로 세대를 띄어서 다시 살 수 있도록 하나를 구분해주는 공동주택입니다. 네, 혹시 본 적 있나요, 여러분? 아마 잘은 못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자, 일단 공동주택 이렇게 세대를 구분하려면 여러분 아파트가 커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봐요. 만약 제가 60평 넘는 아파트를 현재 이렇게 살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굳이 한 세대 뜯을 필요 없죠. 뜯을 필요 없죠. 왜냐하면 이 정도 살 정도면 돈이 많은데 뭐 굳이 세대를 쪼개가지고 뭐 세 받으면 얼마 받겠다고. 그러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잘 보기는 힘들 거예요. 하지만 세대를 구분하는 공동주택이 가능해요. 가능하다.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 일단 이게 나오면 여러분 시험용은 딱 세 가지 것을 무조건 잡으셔야 돼. 세 가지 걸요. 자, 가장 세대 구분에서 가장 잘 나오는 지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 세대는 독립된 주거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맞거든. 그러죠? 그러면 이 세대에서는 과연 구분 소유, 쉽게 말해서 등기를 따로 할 수 있느냐, 구분 소유가 가능할 것이냐 문제죠. 이게 아주 잘 나오는 파트입니다. 자, 세대 구분형은 구분 소유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꼭 있다고 나와요. 그래서 세대 구분형을 물어보면 가장 1순위로 이걸 찾아보시라는 이야기예요. 구분 소유를 할 수 없다. 하나 기억해 두시면 되겠고요. 자, 또 한 가지. 우리가 보는 보통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사업계획 승인받아 건설하는 공동주택을 보통 물어보거든요. 여기는 일반적으로 우리 전체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이 3분의 1 숫자를 기억해 놓으시고. 자, 아마 여러분들 그 자료 보시면 거기 3번, 4번이죠. 자, 일반적으로 우리 주택단지 전체 세대수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또 일반적인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이죠. 자, 그 면적이 전체 주거 전용 면적의 3분의 1을 넘지 아니할 것. 일단 이 3분의 1 숫자를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이건 여러분 나중에 예외적으로 공동주택 관리법에 따라서 허가 신고하고 나오는 세대 구분형도 있거든요. 그거는 10분의 1하고 3분의 1인데 그건 나중에 보충할 것이고, 가장 기본이 이쪽이니까 자, 세대 구분형 나오면 숫자는 일단 3분의 1 초과하지 아니할 것. 자, 그리고 거기 여러분들 1번, 2번 안 봐도 알겠죠? 별도 욕실, 부엌, 현관 만들어라. 자, 또 일반적으로 경계벽 등을 다 설치해라. 이런 것은 기본이니까요. 자, 또 한 가지 기억할 것. 자, 세대수 산정하는 겁니다. 자, 세대수를 산정하는 것은 몇 세대로 볼 거냐 문제죠. 자, 현재 우리가 그림상으로는 여기 한 세대 살고 있고 또 여기 한 세대 살고 있으니까 이걸 2세대로 봐야 될 거냐 이 문제죠. 자, 그 부분은 거기 정리해놨죠. 자, 세대 산정은 몇 개로 본다고요? 하나의 세대로 산정한다. 하나의 세대로 산정합니다. 자, 그래서 자, 여기는 실제 하나 세대로 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세 산정 각각 산정은 나오면 틀리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세 산정은 각각 산정한다. 자, 이렇게 말하면 틀려. 각각 하면 2세대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안 보고 몇 개로 본다? 하나의 세대로 본다. 여러분들 세대 구분형이 나오면 딱 세 가지 기억하세요. 세대 구분형이니까 세 가지네요. 세 가지.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구분 소유를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가장 중요합니다. 구분 소유를 할 수 없다. 또 일반적으로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또 세대 산정은 하나의 세대로 본다. 이렇게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세대 구분형도 딱 세 가지. 자, 오늘 정리한 것들은 반드시 기억하세요. 그래야 나중에 좀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건 가장 기본이기 때문에 이렇게 잡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대 구분형은 그렇게 정리하시고요. 자, 그럼 이제 임대주택은 여러분 간단하죠? 공공임대가 있고 민간임대가 있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고. 자,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간단해요, 여러분. 자, 토지는 누구 거죠? 자, 땅은 누구 거다? 토지는 시행자 거다. 시행자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건축물이 있다. 자, 이 건축물은 누구 거냐? 분양받은 사람 거. 자, 분양받은 자가 건축물을 소유한다. 그럼 보세요. 여기 분양받은 자, 만약에 갑이 분양을 받았다면 갑은 땅은 자기 거 아니잖아요. 토지를 임대한 분양주택. 땅은 자기 거, 땅은 시행자 거니까. 땅은 시행자 거니까 토지를 임대한 분양주택. 그래서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 개념만 그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것은 그렇게 봐두시고요. 자, 다섯 번째 준주택이 보이죠? 자, 여러분 준주택이라고 하는 것은 주택은 아니잖아요. 근데 주택에 준해서 보겠다라는 의미에서 준주택입니다. 자, 준주택은 종류가 네 가지 나오죠? 네 가지. 자, 어떻게 외우라고 써놨죠? 자, 준주택은 여러분 네 가지가 나오는데, 자, 네 가지는 그렇게 외우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공부하라고 하니까 공부를 안 하고 어떻게 하죠? 오기로 논다, 노다. 딱 네 가지. 자, 준주택은 오기, 노다. 딱 그렇게 외우세요. 자, 오가 뭡니까, 여러분? 오피스텔.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잖아요. 하지만 주거 기능도 할 수 있기 때문에 준주택으로 봅니다. 자, 기숙사 아까 말씀드렸죠? 자, 기숙사도 기본적으로 우리 건축법에서는 공동주택으로 들어가지만 주택법에서는 공동주택이 아니고 준주택으로 들어갑니다. 기숙사. 자, 또 노인 복지주택 나오죠? 노인 복지주택입니다. 또 다는 다중생활시설. 자, 다중생활시설은 고시원 같은 거 기억하셔야겠죠? 자, 이런 것은 오기, 노다는 준주택으로 들어간다. 하나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하나 잡아 놓으시고요. 자, 여섯 번째는 주택단지 보인가요? 아주 중요한 대목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주택단지 이 개념도 정확히 한번 좀 잡아 놓으셔야 되고, 또 시험에도 아주 잘 나오는 파트죠. 자, 주택단지 보면서 자, 우리는 또 공구를 같이 먼저 보고 갈 겁니다. 공구. 주택단지하고 공구 같이 정리를 할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 주택단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주택단지가 있네요. 이 주택단지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자, 이 주택단지는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단지를 말한다. 주택건설 사업이라는 것은 여러분 주택도 짓고 부대시설, 복리시설 짓는 이 단지를 하나의 주택단지로 한다는 것이에요. 주택건설 사업을 하게 되면 일반적 주택단지는 사업 주체가 정해질 것이고, 또 사업 주체가 사업계획을 작성하겠죠. 자, 그래서 이게 거기 사업 주체가 사업계획을 작성해서 사업을 하는 그 단지를 의미한다. 그렇게 기억하세요. 하나 주택단지는 주택건설 사업하는 단지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주로 이제 나오는 것은 특히 오늘 여러 번 물어봤던 문제니까 잘 체킹해 놓으세요.
자, 이 주택단지가 하나인데 가운데 부분입니다. 자, 편의상 반짝이 그릴게요. 자, 이 가운데 부분에 예를 들어서 자, 이 정도가 고속도로가 뚫려 있다. 아니면 철도가 나 있다. 그러면 가운데 딱 잘라져 있잖아요. 잘라져 있죠. 자, 또는 자동차 전용 도로가 있거나, 자, 또, 자, 일반 도로면 몇 미터 이상이죠? 너비가 20m 이상, 굉장히 크죠?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게 만약에 예정도로라면, 자, 도시공객 예정도로라면, 여기는 8m 이상입니다. 이렇게 쪼개져 있다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잘 물어보는 게 이게 일반 도로는 몇 미터 이상이죠? 20m 이상이에요. 요놈만 가지고 한 2번 이상 출제가 됐습니다. 10m, 15m 하면 틀려요. 20m 이상입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보겠다는 이야기죠? 자,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자, 별개의 주택단지를 본다는 것은 주택단지가 두 개로 쪼개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A 주택단지다. 자, 이쪽을 B 주택단지다. 이렇게 단지가 두 개 쪼개집니다. 자, 단지가 쪼개지면 어떤 의미냐면, 자, 여기 이 주택단지는 여기는 여기대로 공사가 들어가겠죠? 그래서 여기는 별도로 여기 사업 주체가 정해질 것이고, 그 사업 주체가 여기는 예를 들어서 조합이 할 수도 있고, 또 여기다 사업 계획이 작성됩니다. 그래서 사업이 진행할 것이고, 자, A 주택단지도 나름대로 자기가 여기도 사업 공사 들어가겠죠? 자, 여기는 여기대로 공사 들어가는 거예요. 각각 따로 공사가 들어가고 따로 정해지는 거죠. A 주택단지는 말 그대로 사업 주체가 토주공이 될 수도 있죠. LH공사. 토주공이 될 수도 있고, 또 여기 따라서 사업계획이 정해지겠죠. 그래서 그 사업계획에 따라서 공사가 들어가는 걸 A 주택단지. 그래서 여러분 이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는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라고요. 원래는 하나의 주택단지였죠. 근데 이렇게 가운데 큰 게 쪼개져 있다면 이럴 때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는 말의 의미는 사업 주체나 사업 계획이 다를 거다. 그래서 A 주택단지하고 B 주택단지가 사업 계획이나 사업 주체가 다를 수 있다. 이건 조합이 하지만 여기 토지공이 하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럼 계획도 다 다르겠죠. 이게 별개의 주택단지의 의미다. 그렇게 기억해 두시고요. 자, 또 한 가지입니다. 자, 하나의 주택단지 안에서 자, 만약에 자, 이렇게 돼 있다고 봅시다. 자, 요 너비가 경계 설정인데 자, 6m 이상이라고 나와 있죠? 6m입니다. 자, 그런데 자, 이 부분에 주차장이 있거나 녹지가 있거나 옹벽이나 축대가 있거나 축대. 자, 이런 것들이 가운데 걸려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봅시다. 자, 하나의 주택단지 내에서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가운데 이런 만약에 축대가 있다. 그럼 중장비가 투입되는데 넘나들기가 어렵잖아요. 자, 그래서 공사 구역을 쪼개는 게 공구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109, 여기를 209, 뭐 309, 409 나눌 수 있어요. 이게 공구입니다. 그래서 공구하고 주택단지 구별하셔야 돼요. 이 공구는 하나의 주택단지 안에서 쪼개지는 겁니다. 자, 주택단지는 이게 주택단지입니다. 근데 하나지만 이게 있을 때는 별개로 보면 주택 두 개로 나눠진다는 것이고, 주택단지가 나눠진다는 말은 사업주체나 사업계획이 다를 것이다. 기억해 두시면 돼요. 공구가 쪼개집니다. 공구는 한번 공사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꼭 물어볼 때 자, 공구별로 자, 사업주체나 사업계획을 별도로 한다. 이렇게 넣으면 이건 여러분 틀린 지문들이에요. 공구는 하나의 주택단지이기 때문에 사업주체 사업계획과 똑같아. 알겠죠? 그래서 그걸 별도로 한다면 틀린다. 대신 공구는 여러분 뭐가 특징이 있냐면 공사를 따로따로 하는 겁니다. 공사만 따로따로 해. 그래서 착공 신고라든가 또는 사용 검사입니다. 자, 이것을 별도로 수행하는 것. 이게 공구 특징입니다. 그래서 공구는 사업 주체 사업 계획이 다른 게 아니라
착공 신고하고 사용 검사를 각각 하는 것이 공구다. 자,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자, 보세요. 자, 이 녀석이 1공구가 우리는 최초 공구라고 합니다. 그럼 여기 이 공구는 최초 공구, 외공구. 그렇죠? 최초 외공구라고 보시면 돼요. 외공구다. 그러면 최초 공군, 만약 공구별 분할했을 때, 자, 최초 공군은 사업계획 승인이 나오면 5년 이내 공사 착수가 들어갑니다. 공사 착수하기 전에 착공 신고하겠죠? 1공구를 먼저 착공 신고하는 겁니다. 그러면 최초 공구는 사업계획 승인 떨어지면 5년 이내 공사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2공구입니다. 최초 공구 외공구죠? 여기는 사업계획 승인이 아니고 최초 공구에 착공 신고가 들어갔죠? 자, 이거 이유입니다. 자, 이것 이후에 2년 이내 착수가 들어갑니다. 자, 2년 이내 공사 착수가 들어간다. 이때 착공 신고를 한다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일단 공구가 쪼개지면 여러분, 최초 공구는 먼저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착공 신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1공구를 먼저 공사하고 여기 들어간 다음, 여기 신고한 다음에 2공구는 2년 이내 공사가 들어가요. 여기 착공 신고를 각각 별도로 한다는 이야기죠. 공구 특징은 착공 신고를 별도로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1공구는 먼저 공사가 들어갔기 때문에 공사가 빨리 끝나겠죠. 사용검사는 준공검사 성격으로 보시면 돼요. 착공 신고나 공사 끝나면 여기는 사용검사를 먼저 받습니다. 사용검사는 공구별로 각각 받을 수 있어요. 여기는 공사 늦게 끝나겠죠. 2공구는 나중에 시작했으니까. 그래서 여기 별도로 사용검사를 받는다. 자, 그래서 공구 특징은 착공 신고나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하는 것이지 사업주체 사업계획이 다르다면 틀려요. 그러더라도 여기는 전부 다 하나의 주택단지입니다. 그래서 같은 주택단지 내에서 공구로 쪼개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공구별 분할은 주택단지 내에서 나눠지기 때문에 사업주체 사업계획이 각각이라면 틀려요. 대신 착공신고나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한다. 자, 그 점을 기억해 두시면 돼요. 여기 착수는 나중에 또 뒤에 나옵니다만은 최초 공구는 5년 이내 착수해요. 승인 떨어지고 옵니다. 최초 공구 외공구는 승인이 아니고 최초 착공 신고 들어간 다음에 2년 이내 착수가 들어간다. 라는 것을 구별해 두시면 되고요. 자,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이렇게 공구로 쪼개기 위해서는 자, 무조건 이게 가운데 있다고 해서 쪼개는 게 아니라 공구별 세대수는 몇 세대 이상이죠? 자, 300세대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럼 여기도 300세대는 돼야 돼. 자, 그래서 공구로 쪼개지는 거예요. 자, 만약에 이 공구가 100세대밖에 안 되면 공구별 분할 못해요. 공구는 기본적으로 300세대 이상은 돼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이 주택단지 보세요. 이 주택단지가 공구별로 분할되기 위해서는, 공구로 나누기 위해서는 이 주택단지는 몇 세대 이상 돼야죠? 600세대 이상은 돼야죠. 600세대 이상은 돼야만 공구별 분할이 가능하다. 왜? 우리 공구는 기본적으로 300세대 이상이므로 이게 600세대가 안 되면 공구 분할이 안 되죠. 그래서 여기 큰 상관없어. 알겠죠? 그래서 1공구, 2공구, 3공구, 4공구로 나눌 수 있기 때문에 공구는 여러 개 쪼갤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한도 주택단지는 600세대 이상은 돼야지 공구로 쪼갤 수 있다. 자, 그 개념을 그렇게 잡아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주택단지에 관한 것은 우리가 주택건설 사업을 하는 하나의 단지를 말한다. 사업주체나 사업계획에 의해서 진행할 거다. 대신 가운데 부분에 고속도로가 있거나 철도, 자동차 전용도로, 일반 도로면 몇 미터 이상이죠? 20m 이상. 예정도로면 8m 이상이에요. 이럴 때는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별개의 주택단지로 볼 때 일단 이해 측면은, 이해는 그럼 이 단지하고 이 단지는 사업주체나 사업계획이 다를 수 있다. 기억해 두시고, 또 한 가지, 하나의 주택단지에는 공사구역을 나눌 수도 있고 안 나눌 수도 있고, 이게 나누려면
최소 6m 이상의 경계 설정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109, 209. 공급을 나눌 때는 공급의 세대수는 300세대 이상. 주택단지는 600세대 이상이 돼야지 공구로 쪼갤 수 있다. 기억해 두시고. 공구의 특징은 사업주체, 사업계획이 다른 게 아니죠. 같은 주택단지이기 때문에 사업주체나 사업계획은 동일하다. 단지 뭘 각각 수행한다? 착공신고하고 사용검사를 별도로 할 수 있는 게 공구의 특징이다. 그래서 109 최초 공구는 사업계획 승인 나오면 5년 이내 착수하고 이때 착공신고하고 공사가 빨리 끝나니까 사용검사할 것이고, 또 209는 최초 공구 외공구죠. 외공구는 최초 109 착공신고 들어간 다음에 2년 이내 착수해요. 이때 착공신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용검사도 별도로 받는 걸 공구라 한다.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7번째는 여러분 공공택지가 나오죠. 자, 공공택지입니다. 이 공공택지는 여러분 개념적인 문제에서는 딱 이거예요. 우리 공공사업입니다. 그래서 공동주택이죠. 자,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그 땅, 용지. 알겠죠? 이것을 공공택지라고 합니다. 일단 공공택지는 공공사업입니다. 이 공공사업은 사익사업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개인이 하는 사업이 아니고 공공사업입니다. 주로 개발사업 등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도시개발사업이든 산업단지 개발사업이든 택지 개발사업이든 이런 것. 자, 또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입니다. 단독주택이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공공택지는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땅, 이걸 공공택지라고 한다. 자, 개념은 그렇게 하나 잡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주택단지 그리고 공공택지, 공구 아주 중요하게 잘 나오는 것들이니까 그렇게 하나 정리를 좀 해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8번째는 여러분 우리 시설 나오거든요. 자, 이 부분도 여러분 개념을 좀 정확하게 접근하셔야 돼요. 접근을 정확하게 하시면 됩니다. 자, 먼저 이 시설에 관한 것은 거기 4가지 걸 정리해놨죠. 4가지. 우리 부대시설이 있고 또 여러분 복리시설, 자, 또 기간시설, 그리고 간선시설이 있다. 자, 의미는 이래요. 자, 부대시설은 기본 개념이 뭐죠? 부대시설은 딸린 시설을 말합니다. 자, 딸린 시설이라는 것은 거기다 있죠? 우리 주차장이든 담장이든 관리사무소, 주택단지 안에 도로 이런 건 나오죠? 부대시설입니다. 자, 복리시설은 벚꽃도 없어요. 복리를 위한 시설입니다. 자, 복리를 위한 시설, 어린이 놀이터, 우리 운동하기 위한 운동시설, 경로당, 우리 또 근린 생활시설 전부 다 복리시설이죠? 보시고요. 자, 기간시설은 여러분 도로라든가 또 상하수도, 자, 그리고 전기통신 난방 나오죠? 이런 거 전부 다 기간시설들입니다. 여기 간선시설은요, 간선시설의 포인트는 뭐냐면 연결시켜줘 하는 시설입니다. 연결. 자, 간설 포인트는 연결입니다. 연결. 이 포인트를 잘 기억해 놓으셔야 돼요. 자,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자, 이렇게 한번 볼까요? 자, 일단 우리 주택단지가 있다고 봅시다. 구별 좀 잘 해 놓으셔야 돼요. 자, 우리 보통 하나의 주택단지가 있다. 그러면 여기 우리 뭐 아파트 단지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면 여기 아파트 몇 동 있겠죠? 편의상 뭐 3개, 6개 동만 그럴까요? 동이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하나의 주택단지가 있다. 아파트 단지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또 여러분들 여기에 밖에 예를 들어서 도로가 있다. 또 자, 주택단지 안에도 여러분 도로가 있죠. 예를 들어서 자, 도로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다고 봅시다. 요즘 뭐 도로 잘 안 보이긴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있다. 자, 도로가 이렇게 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 주택단지 안에 있는 도로 있죠? 이 도로는 주택단지에 딸려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부대시설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대시설. 자, 근데 밖에 있는 도로 있죠? 밖에 있는 도로는 우리 뭐라 그러죠? 기간시설입니다. 기간시설. 자, 그런데 또
여기 주택단지 안에 도로하고 여기 도로를 연결시키는 도로가 있겠죠. 자, 이걸 연결시켜주는 도로. 자, 이 도로가 있다는 거죠. 이것은 밖에 있는 도로를 주택단지 도로로 연결시켜주는 거죠. 연결시켜주는 도로입니다. 자, 이것을 여러분 뭐라 한다고요? 이것을 간선시설이라고 합니다. 간선시설 알겠어요? 간선시설은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시설. 이것을 간선시설입니다. 자, 이것 말고도 여러분 똑같이 한번 볼까요? 자, 우리 밖에는 여러분 상수도도 있고 하수도도 있습니다. 그럼 상하수도가 밖에 있죠? 전부 다 밖에 흐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상하수도는 기간시설입니다. 근데 주택단지에서 상수도 연결해야 되겠죠? 또 하수도 연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뭔가 연결을 시켜야 되겠죠?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끌어서 연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연결시켜주는 요 시설, 요 상하수도 시설을 뭐라고 하죠? 연결시켜주면 간선시설이라고 합니다. 자, 밖에 있을 때는 그냥 기간시설이에요. 그런데 우리 아파트 단지 안으로 상수도, 수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연결시켜주는 걸 뭐라 한다요? 간선시설. 딱 구별을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자, 이제 리모델링 개념입니다. 자, 리모델링 개념도 한번 쭉 정리를 하면은, 자, 일반적으로 리모델링은 거기 대수나고 증축이 나오죠? 개념 부분입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리모델링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주택법에서 말하는 리모델링은 자, 크게 대수선하고 증축입니다. 자, 대수선 개념은 건축법에서 했던 거 기억나시죠? 기지보, 정해, 삼수변 등등이. 자, 그리고 증축. 이게 들어갈 것이고. 자, 대수선 같으면 여러분,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대수선 리모델링 일종이에요.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이 경과가 돼야 됩니다. 10년 이상 경과. 자, 증축은 15년 이상 경과입니다. 자, 기억해 놓으시고. 또 일반적으로 증축이라고 하는 것은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의 30% 이내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30% 이내에서 증축하는 거다. 세대별 주거 전용 면적의 30% 이내를 증축하는 거다. 하나 기억해 놓으시고요. 대신 거기 85제곱미터 미만일 때는 85 미만일 때는 40% 이내. 하나 기억해 같이 해놓으세요. 숫자 개념입니다. 하나 봐두시면 되겠고요. 또 리모델링은 여러분 나누기 따라서 세대수 증가형 리모델링이 있습니다. 세대수만을 늘리는 것. 세대수 증가형입니다. 또 한 가지는 수직 증축형입니다. 위로 올리는 것.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 그래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자,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것은 여기는 전체 세대수의 몇 프로 이내죠? 15% 이내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존 세대수의 15% 이내 증축한 걸 세대수 증가형. 자, 수직 증축형은 여러분 우리 예를 들어서 여기 아파트가 있다면 여기 위에다가 더 올리는 거죠. 더 위로 올리는 거. 자, 몇 개 층까지 올릴 거냐? 위로 올리는 것을 수직 증축형이라고 합니다. 자, 수직 증축형은 기본적으로 가장 많이 올려야 상계층 이하입니다. 자, 여러분 이게 상계층에 올리려면 필히 안전진단 받아야 돼요. 위에 더 올라가는 거니까. 그래서 상계층 이하다. 대신 그걸 쪼개가지고 보면 여러분들 그걸 써놨죠? 자, 15층 이하라면 자, 15층 이하라, 15층 이상이죠? 자, 15층 이상 되는 것은 상계층까지 증축할 수 있습니다. 14층 이하짜리는 2계층까지 증축이 가능하다. 이렇게 받으시면 돼요. 그래서 자, 만약에 여러분 아파트가 예를 들어서 20층이다.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이 들어간다면 상계층까지 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기 12층이다 라고 해버리면 2계층까지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해봐야 3계층 이하다. 자, 리모델링 숫자 개념이니까 받으시면 돼요. 자, 대선은 10년 이상 경과, 증축은 15년 이상 경과, 증축은 기본적으로 30% 이내 증축하는 거예요. 85 미만일 때는 40% 이내.
또 세대수 증가형은 15% 이내 세대수 증가. 수직 증축형은 3계층 이하. 그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개념 문제는 자, 여기까지. 용어 정의는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 용어에 관련된 문제, 여러분들 사쪽을 보시면 네 문제 나오죠? 다 출제됩니다. 용어는 거의 안 빠지고 매번 나와요. 28에, 29에, 30에, 30에 대표적인 문제 4개를 넣어놨습니다. 물론 한 문제만 나온 거 아니고 두 문제 나올 때도 있고 그래요. 자, 먼저 1번부터 볼까요? 최근 올해 나온 문제죠. 그래서 용어 설명인데 옳은 것하고 나옵니다. 1번이죠. 자, 다중생활시설은 준주택이 아니다. 자, 우리가 준주택 보이죠? 여러분, 준주택. 오기노다. 다중생활시설 준주택 맞잖아요. 해당합니다. 해당하는데 해당하지 않는다. 1번 틀렸죠? 틀렸고요. 2번. 자,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을 받는다 나와 있죠? 세대당 주거적 면적이 84입니다. 85 이하잖아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죠? 이럴 때는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자, 2번은 맞았죠. 그죠? 그래서 2번이 맞았고요. 자, 3번 여러분, 거기 도로 상하수도 전기가 통신 난방 나오죠? 이런 건 뭐라겠죠? 기간시설입니다. 기간. 간선시설이 되려면 연결시켜주는 말 나와야 돼요. 연결시켜주는 게 간선시설이다. 자, 그래서 틀렸고. 자, 방범 설비는 여러분 부대시설입니다. 주민공동은 복리죠. 그래서 부대 복리 2개 바꿔놨죠. 자,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정답입니다. 2번 하시면 되겠고요. 자, 2번 문제는 우리 30의 문제입니다. 용어인데 옳은 것하고 나와 있죠. 옳은 것. 자, 1번. 주택단지인데 8m 이상인 예정도로 보인가요? 도시계획 예정도로 분리되면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맞았죠? 여기. 자, 별개의 주택단지로 보기 위해서는 일반 도로면 20m 이상, 예정도로면 8m 이상입니다. 이렇게 쪼개져 있다면 별개의 주택단지로 본다. 자, 그래서 1번은 맞았다. 자, 2번 보세요. 자, 단독주택에는 다가구 주택이 포함되지 않는다. 들어가죠? 우리 단독주택에는 단독, 다중, 다가구. 그래서 틀렸고. 또 3번. 공동주택에는 다세대 연립 아파트죠. 기숙사는 포함되지 아니하죠. 주택법이니까요. 그래서 3번도 틀렸고. 또 4번은 주택개념, 아까 초기에 말씀드렸죠. 주택개념에서 주의할 것. 부속토지가 포함이 됩니다. 그 부속토지 제외 밑줄 꺼놨죠. 그 틀렸다는 이야기고. 또 5번 여러분. 주택단에 딸린까지는 부대시설 맞는데 거기 놀이터, 근생, 유치원, 주민, 운동시설은 복리시설이잖아요. 복리시설. 또 지역 난방 공급시설 보이죠? 지역 난방 공급시설은 자, 우리 그냥 난방시설 할 때는 기간시설이고 공급처럼 연결시켜준다 할 때는 간선시설 되겠죠? 부대시설 틀렸잖아요. 자, 그래서 5번도 틀렸고요. 옳은 것은 1번. 자, 3번은 28의 문제인데요. 요건데 옳은 것. 전부 다 옳은 걸로 나오죠. 1번. 10m 일반 도로는 각각 별개의 주택단지다. 여러분, 일반 도로가 별개의 주택단지라면 20m 이상 돼야 돼요. 10m가 아니고 20m 이상. 그래서 1번 틀렸고. 2번. 공구 개념 나와있죠? 자, 공구별 세대수는 몇 세대 이상? 300세대 이상이죠? 200세대 이상 하면 틀렸어요. 2번도 틀렸고. 또 3번.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 나오면 이제 세 가지가 기억하겠죠? 그 중에 1순위가 뭐라겠어요? 자, 세대 구분형 공동주택은 구분 소유할 수 없다. 근데 3번에 자, 미적권 하죠? 구분 소유할 수 있다. 틀렸잖아요. 틀렸고. 또 4번 여러분 도시형 생활주택은 300세대 미만입니다. 그죠? 근데 500세대니까 틀렸죠? 300세대 미만이야 돼요. 틀렸고. 자, 5번이 맞았죠? 자, 우리 공공택지입니다. 우리 개발사업에 의해서 공동주택이 건설되는 용지잖아요. 자, 그래서 공공택지 개념 5번이 정답이 됩니다. 자, 4번 문제죠. 29의 문제입니다. 자, 국민주택인데 옳은 거죠? 1번. 민영주택이라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건축하면 다 국민주택이다. 틀렸죠?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이 아닌 것을 말합니다. 우리 국민주택 해당되지 않는 게 들어가기 때문에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었다고 해서 다 국민주택인 건 아니에요. 자,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은 여러분 토주공이죠. 국가 등이 들어갑니다. 국가 등이 수도권에 건설한 주거용 면적이 80이면 국민주택 규모 이하죠. 자, 그럼 아파트를 하더라도 국민주택에 해당한다. 자, 그래서 2번이 맞았죠? 그래서 국민주택에 해당합니다. 자, 2번이 옳은 답이고요. 자, 3번은 여러분 지자체 재정에 지원을 받았죠? 국민주택에 해당하려면 자금의 50% 이상을 지원받아야 한다. 여러분, 아까 우리 재정이나 기금의 지원을 받아 건설하면 되는 것이고 몇 프로 이상 지원받는다는 그런 규정은 없어요. 그래서 3번도 틀렸어요. 50% 이상이라는 그 기준 없어요. 틀렸고. 자, 4번 여러분, 다세대는 공동주택이잖아요. 근데 바닥 면적에서 지하층을 뺀다? 아까 주거용 면적 산정하는 거 기억나십니까? 주거용 면적을 산정할 때 여러분 단독주택은 되나죠? 자, 단독주택이 기본적으로 우리 바닥 면적에서 뭐 지하실이라든가 화장실, 창고 등을 뺀다고 이야기했죠? 이게 단독주택 이야기입니다. 공동주택에서 주거용 면적은 우리 외벽의 내부선 기준하는 거 기억나죠? 내부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공용 면적을 뺀다. 공용 면적을 제외하는 것을 말한다. 그럼 다세대는 여러분 공동주택이기 때문에 위에 나온 말은 단독주택의 주거용 면적 산정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4번 틀렸고. 5번 아파트는 공동주택이죠. 자, 주거 전용 면적을 산정할 때 공용 면적을 포함이다. 공용 면적 제외다. 제외. 틀렸고요. 자, 그래서 옳은 것은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요거 문제는 그렇게 매번 출제되니까 여러분들 잘 정돈해 주시고요. 아마 이번 차례는 이제 주택건설 사업까지 해가지고 정리하고 공급은 이 부분은 1월 달에 들어갈 거예요. 자, 그래서 10분 쉬었다가 이제 다음 시간은 주택건설 사업 절차 있죠? 가장 중요한 거죠 또. 그것도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분 쉬죠.